한적한 파리의 서점. 제시는 새로 출간한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에서 날아와 독자와의 만남을 갖고 있다. 책의 내용은 9년 전 유럽에서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프랑스 여자 셀린과의 하룻밤 이야기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고 그 기억은 제시에게 하나의 전설이자 회한으로 남았다. 독자들과의 질의응답이 끝날 무렵 제시는 서점 한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셀린을 발견한다. 9년 만의 재회. 모든 말이 어색하고 동시에 자연스럽다. 셀린은 제시를 파리 공항으로 가기 전까지 잠시만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파리의 오후를 걸으며 카페에 들르고 강가를 거닐고 보트에 타기도 하며 대화를 나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일상적인 말들이 아닌 그동안의 인생을 되짚고 서로의 변화와 아쉬움, 감정을 확인하는 긴 여정이다. 셀린은 환경운동가로 바쁘게 살아왔고 제시는 결혼하고 아이를 두고 있지만 행복하진 않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된다. 제시는 그날 약속 장소에 나왔지만 셀린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셀린은 그때 할머니의 장례식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고백한다. 둘은 각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날의 만남은 각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희망이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제시는 곧 공항으로 가야 한다. 셀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에 잠깐 들르자고 한다. 집에 도착해 음악을 틀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셀린. 제시는 미소 지으며 소파에 앉는다. 그리고 셀린은 장난스럽게 말한다. 넌 비행기 놓칠 거야. 제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영화는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난다. 과거와 현재, 회한과 선택 사이에서 두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객에게 남긴다. 이 영화는 사랑의 열정보다 더 깊은 성숙한 감정과 아쉬움,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대화는 일상의 언어처럼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 비포 선셋은 단순히 로맨스를 그린 영화가 아니라 시간과 선택, 그리고 사람 사이의 간극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철학적인 작품이다. 영화 비포 선셋, 비포어 선세트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연출하고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주연한 작품으로 전작 비포 선라이즈의 9년 후를 배경으로 한다. 이 영화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연이 어떻게 변하고 다시 이어지는지를 섬세하게 탐구하며 단 두 인물의 대화로만 구성된 독특한 방식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지금부터 이 작품의 줄거리를 서사적으로 이만자 분량으로 풀어내고 이어서 해설을 통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시간, 사랑, 후회, 선택에 관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한다. 1부, 줄거리 비포 선셋. 한적한 파리의 서점. 제시는 새로 출간한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에서 날아와 독자와의 만남을 갖고 있다. 책의 내용은 9년 전 유럽에서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프랑스 여자 셀린과의 하룻밤 이야기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고 그 기억은 제시에게 하나의 전설이자 회한으로 남았다. 독자들과의 질의응답이 끝날 무렵 제시는 서점 한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셀린을 발견한다. 9년 만의 재회. 모든 말이 어색하고 동시에 자연스럽다. 셀린은 제시를 파리 공항으로 가기 전까지 잠시만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파리의 오후를 걸으며 카페에 들르고 강가를 거닐고 보트에 타기도 하며 대화를 나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일상적인 말들이 아닌 그동안의 인생을 되짚고 서로의 변화와 아쉬움, 감정을 확인하는 긴 여정이다. 셀린은 환경운동가로 바쁘게 살아왔고 제시는 결혼하고 아이를 두고 있지만 행복하진 않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된다. 제시는 그날 약속 장소에 나왔지만 셀린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셀리는 그때 할머니의 장례식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고백한다. 둘은 각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날의 만남은 각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희망이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제시는 곧 공항으로 가야 한다. 셀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에 잠깐 들르자고 한다. 집에 도착해 음악을 틀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셀린. 제시는 미소 지으며 소파에 앉는다. 그리고 셀리는 장난스럽게 말한다. 넌 비행기 놓칠 거야. 제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영화는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난다. 과거와 현재, 회한과 선택 사이에서 두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객에게 남긴다. 이 영화는 사랑의 열정보다 더 깊은 성숙한 감정과 아쉬움,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대화는 일상의 언어처럼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 비포 선셋은 단순히 로맨스를 그린 영화가 아니라 시간과 선택, 그리고 사람 사이의 간극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철학적인 작품이다. 2부, 해설 비포 선셋이 전하는 시간의 서정. 영화 비포 선셋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다. 거창한 사건도 없고 극적인 반전도 없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대화 하나하나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에 오히려 그 속삭임들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 영화가 가진 진짜 힘은 바로 그 조용한 대화에 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감정,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기회가 불쑥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당황스러움과 설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시간의 잔향이 이 영화의 핵심이다. 제시와 셀리는 단지 사랑을 나눈 연인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바꾼 운명의 흔적이다. 아무런 약속도 미래도 보장되지 않았던 단 하룻밤의 만남이 서로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렬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기억을 되짚게 만든다. 누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시간과 장소는 달라도 잊지 못할 얼굴, 혹은 놓쳐버린 손길. 비포 선셋은 그 아쉬움을 되살리는 작품이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선택이다. 제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삶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셀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마음속엔 늘 공허함이 있다. 그들은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만들어 왔음을 알고 있고 또 다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예감한다. 이 영화는 선택의 무게를 과장 없이 그러나 날카롭게 묘사한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제시가 비행기를 놓칠 것을 감수하고 셀린의 집에 머무는 선택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보다도 훨씬 깊은 결단처럼 느껴진다. 또한 비포 선셋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태도를 취한다. 9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변하고 많은 것을 잃고 얻는다. 그러나 감정은 때로 시간을 비껴간다.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고 그때의 설렘이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거나 잊게 하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그 시간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대화. 이 영화는 거의 전부가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창이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달이다. 처음엔 어색했던 말들이 점점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가 여전히 특별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대화는 관객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심을 담아 대화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언어로 연결되어 있는가? 비포 선셋은 단순한 연애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중간 즈음에서 문득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조심스레 건넨다. 과거의 발이 묶여 있지만 현재를 통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이 영화가 주는 따뜻한 위로다. 영화 비포 선셋은